Q&A, A2G, 컵볼촉수의 모든 것. 이제 외측의 흉터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매직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콧볼의 안쪽을 잘라서 코 바닥에 컵을 좀 넣어주고 코가 좀 퍼지는 것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기보다는 너무 과하게 원하시는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이드해드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본 성형외과 백은일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본 성형외과 오경식 원장입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콧볼 축소 수술이 물론 아주 큰 수술은 아니더라도 이제 피부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하자마자 바로 운동을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고, 상처 부분이 아물고 나서 혹은 이제 실밥을 뽑고 나서 한 며칠 정도는 지나서 좀 안정된 상태 됐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운동을 시작하는 쪽을 좀 더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투명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외측으로는 아예 절개가 없기 때문에 당일도 메이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외측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 메이크업이 가능은 하나, 이 절개선 부위에 직접적으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사실 지우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실을 제거하신 직후에는. 그래서 이 절개선 주변부로 먼저 하시고 절개선 부위도 좀 편하게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거는 수술 후 2주부터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흉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예측 혹은 투명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되고, 바깥쪽으로 해서 외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필수는 아니고 환자분들의 살성이라든지 어떤 흉터의 상태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환자분의 이제 수술 부위가 조금 불균형이 오래 간다든가 혹은 흉터가 좀 올라오는 것 같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나서 한 달 간격으로 한두 번 정도 해주면 흉터가 조금 가라앉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필수는 아니고 그건 상태 봐가면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코 안에 이제 봉합하는 실들이 모두 흡수성 실이고, 우리가 이제 그 실이 전부 흡수돼서 녹아지는 데는 대략 3개월 정도까지 보지만 실제로 그 기간까지 실밥이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일주일에서 한 달 사이 대부분 실밥이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실밥 제거는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측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후 일주일째 실밥 제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콧망울의 피부 여분이라든지 콧망울의 크기 혹은 콧구멍의 크기를 좀 보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코 수술을 했다고 해서 이제 콧볼 축소가 가능하냐라고 하면 사실 그 자체로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코 수술과 콧볼 축소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만 별개로 하는 경우도 많고, 예전에 코 수술을 하고 나서 여전히 조금 콧망울이 크다라고 느끼면 당연히 콧볼 축소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단지 수술을 했을 때 아까 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 여분이 조금 적다거나 혹은 이미 코끝이 혹은 콧대 높이가 많이 높아져서 콧구멍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좁아져 있거나 약간 찝혀 보이든가 혹은 콘센트코처럼 좀 좁아져 있으면 그런 경우는 사실 콧볼 축소를 시행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투명절개 콧볼 축소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어쨌든 절개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한 달 정도까지는 코를 많이 후비거나 푸는 거를 지양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외측 절개 같은 경우는 엄밀히는 코를 푸는 게 크게 무리는 없으나 우리가 코를 풀려고 할 때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 절개 부위가 계속 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정도까지 코를 너무 강하게 쥐거나 이렇게 푸는 거를 좀 지양하시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절개든 외측절개든 권장은 한 달 정도는 코를 강하게 잡고 푸는 거는 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부위에 이제 상처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조금 처방해 드리기도 하고, 또 그 바르는 연고를 좀 처방해 드리는데, 드시는 약은 그냥 하루 3번 30분 정도로 해서 그냥 드시면 되는 거고, 연고 같은 경우는 정해진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이제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3-4번 정도 그냥 권장을 드리고 있고, 그 수술 부위 쪽을 좀 발라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연고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많이 발라지게 되면 오히려 상처가 너무 스준해지고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면봉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얇게 펴바르는 정도로 상처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혹은 피딱지 같은 게 앉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녹여서 떨어져 나올 수 있게 하는 정도로 권장을 드리고 있고, 바르는 횟수는 하루에 한 3-4번 정도, 그리고 식이밥 뽑기 전까지는 그냥 쭉 발라주시면
되겠고 실밥을 뽑은 이후에도 보통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상처가 안정화될 수 있게 조금 더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한데 이제 환자분들이 간혹 안연고 쓴다고 하면 이제 연고를 많이 바르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너무 많이 바르시는 거는 되려 상처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왜 립밤 바를 때처럼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할 정도로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 하루 2번 혹은 중간에 너무 건강 1번 정도 더 바르시라고 하고 이제 면봉으로 바를지 뭐로 바를지 이제 막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거는 면봉으로 조심스럽게 바르시거나 아니면 정말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 바르셔도 된다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되려 면봉으로 자극을 강하게 막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손이 더 부드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내가 손이 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다고 좀 편하게 바르시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코뿔축소 Q&A A to G 코뿔축소의 모든 것 이 영상이 코뿔축소를 고려하는 환자분들께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